안녕하세요. 유석준입니다. 또 아주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빈도에 대해서 주변에서 얘기를 종종 해주시는데 물론 듣기 좋으라고 좋게 얘기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올린 영상들 보면 나름 괜찮고 꾸준히 올리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냐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 채널에 정말 양질의 정보를 올리고 싶어요.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시간이 흐르고 봐도 야 이거 진짜 좋은 정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들을 올리고 싶어요. 이게 목적이지 단순하게 많은 영상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고 조회수 올리고 사람들 현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도 바뀔 수는 있겠죠, 나중에 되면은.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게 싫더라고요. 운동 유튜버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타이밍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한 3달 지나면은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까먹고 그냥 단순하게 영상을 많이 올리고 조회수 올리려고 다시 자기가 했던 말을 부정해요. 기억도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쁜 안 좋은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근황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살아요. 작년 12월에 두바이에 가가지고 아시아 시합을 뛰고 왔어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트레인트루로 이직해가지고 트레인트루에서 일하고 있고요. 압구정. 마지막으로 이제 단체도 USAPL로 바꿔가지고 이쪽에서 시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갔다 온 거는 제가 브이로그 아주 잘 찍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나름 노력해서 찍은 영상을 올려둔 게 있거든요. 위쪽에 링크 올려둘 수 있으면 올려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주기와의 역사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2년 전에 제가 좀 건방지게도 주기와의 기초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지금 보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수정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긴 한데 하여튼 해당 영상 마지막을 보면은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주기화에서의 논리적인 훈련 변인 배치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예요. 항상성이라는 건 써있는 그대로 신체가 내 외부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즉, 우리 몸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럼 잠깐 내려놓고 여기에서 인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조상들한테는요, 중량을 무겁게 들자라는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조상들의 신체는요, 고중량 훈련이 아니라 왼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생존과 번식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대회에 와가지고 중량을 무겁게 든다는 게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 변인의 논리적인 배치에 대한 필요성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저는 주기화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주기화라는 건 특정 퍼포먼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 훈련 변인의 논리적인 배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훈련 변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훈련 변인들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배치해가며 특정한 퍼포먼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주기화라는 거죠. 간단한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화에 대한 초기 기록은 놀랍게도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있었다고 해요. 올림픽에서 간단한 형태의 주기화가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여기 플라비우스 필로스트라투스라는 사람이 스포츠에서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과거를 생각해보면 1920년대에 와서는 주기화를 광주기와 연관해서 설명했다고 하는데 광주기는 동식물이 낮과 밤의 길이가 달라짐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 말하는데요. 이런 기록이 있대요. 왠진 모르겠는데 겨울보다 여름의 선수들 퍼포먼스가 좋네? 그러면 이거랑 연관지어서 훈련하면 퍼포먼스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바이오리듬과 연관지어서 이걸 설명하려고 했대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있죠. 그러면 추운 나라에 사는 선수들은 퍼포먼스가 다 안 좋은가?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었고 주기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오른쪽 사람은 소련의 마트베예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소련의 스포츠 생리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이 스포츠 관련된 연구를 하는 거니까 연구를 했다는 거죠. 왜 어떤 선수는 잘하고 어떤 선수는 못하지? 1952년도랑 1956년도 올림픽 팀 훈련 일정을 비교하다 보니까 운동 계획의 필요성을 이 사람도 느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거냐? 다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고민을 하다 나온 방식을 설명하려면 이걸 먼저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알아야 되는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은 국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중앙 집권화 방식입니다. 그들은요, 1년 전에 미리 다음 해 계획을 다 세우고 탑다운 방식을 이용해서 모든 분야를 컨트롤했다고 해요. 결과는 효과적이었죠. 특히 에너지나 산업 부문에서 큰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시대의 소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탑다운 방식이 우월하다는 생각이 머리 깊이 박혀 있었다고 해요. 마트베예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방식을 훈련에 적용해가지고 훈련 계획을 짜보자 라는 거예요. 그 결과 나온 게 최초의 주기화 모델인 리니어 피리오다이제이션, 선형 주기화 모델입니다. 리니어는 선형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볼륨과 강도가 선형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높은 볼륨, 낮은 강도로 시작해서 낮은 볼륨, 높은 강도로 마무리되는 게 이 주기화 방식의 특징입니다. 실제로는 마지막에 테이퍼 이후 시합을 뛰는 형태를 띠고 있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운동 능력을 훈련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이때 매크로 사이클의 길이는 원래 올림픽 사이클에 맞춰서 4년이었고요. 짧아봤자 1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1년에서 4년의 기간을 잡고 훈련을 하진 않죠. 그래서 정의가 살짝 바뀌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니어 주기화를 말할 때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볼륨과 강도가 반비례하게 나타나면 리니어 주기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살짝 고민해 보시면 좋은 게 리니어라는 표현이 맞냐는 거죠. 왜냐면 어떤 주기화 모델이 되었건 내가 어떤 관점, 멀리서 보냐, 가까이서 보냐에 따라서 리니어한 요소는 분명히 모든 주기화 형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리니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전통적인 방식이다, 트래디셔널 피리오다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대부분 그냥 해외 자료 볼 때 리니어라고 써 있으면은 이런 형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 1964년에 마트베예프가 발표한 공식화된 모델의 원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점선은 볼륨을 나타내고요. 실선은 강도를 나타내며 이 아래에 빗금 쳐진 부분은 컴퍼티션, 시합 기간을 나타냅니다. 간단하게 체크만 하시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리니어 주기화를 선수의 시합 주기로 구분하면요. 프리페라토리, 컴퍼티션, 트랜지션 이렇게 3개로 나누거나 프리페라토리, 트랜지션, 컴퍼티션, 트랜지션 이렇게 해서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하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보이는 처음에 그 준비 단계, 프리페라토리는 또 3가지 단계로 나뉘거든요. 이 그래프는 튜도 본파의 주기화 책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튜도 본파는 루마니아 사람인데 현대의 주기화의 아버지 하면은 항상 꼭 들어가요. 마트베예프, 본파, 베르코샨스키 막 이렇게 하고 꼭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본파 책을 보면은 여기 프리페라토리 아래에 3개의 탭으로 나눠져 있죠. AA, MXS, PPE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근비대 지구력 단계를 처음에 넣고 베이직 스트렝스 넣고 스트렝스나 파워 단계 넣는데 아래쪽 보시면은 처음에 해부학적 적응 그리고 최대 스트렝스, 파워 지구력 이 순서로 훈련을 배치를 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게요. 그렇다고 해서 주기화 적용 이후에 메달을 많이 땄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60년, 64년, 68년 하면서 점점 메달의 개수는 줄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때 소련 스포츠의 비밀은 주기화의 힘이라기보다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약물을 사용한 게 크다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방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블록 주기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블록 주기화가 만들어진 배경으로 2가지 썰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르코샨스키라는 사람이 올림픽 선수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썰이에요.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은 지구에서 가장 신체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그 때문에 신체 능력이 이미 극한으로 발달된 선수들에게 여전히 리니어 피리오다이제이션을 적용해서 여러 능력을 한 번에 발달시키는 건 어려우니까 한 번에 1개씩 발달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썰은요.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고 프로스포츠 시즌 개념이 생겨났죠. 때문에 선수들이 4년이나 1년의 기간 동안 한 번 피크를 찍는 게 아니라 시즌 내내 좋은 피크를 유지하고 있거나 피크에 더 자주 도달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블럭 주기화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합 기간에 맞춰가지고 메조 사이클의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 결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수들이 더 자주 피크에 도달할 수 있게 되죠. 이 블럭 주기화에서는요, 이 전에 했던 블럭에서의 효과가 다음 블럭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남아있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쪽 표를 보시면 축적, 전환, 실현이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이걸 파워리프팅에 적용하게 되면은 뭐 근비대, 스트렝스, 피킹 이런 식으로 개념이 살짝 바뀌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앞에서 만들어놨던 근비대들이 스트렝스 블럭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까? 라는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고 해요. 어큐뮬레이션과 레스티튜션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어큐뮬레이션에서는 선수에게 수용량을 만드는 걸 일반적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요. 레스티튜션에서는 스포츠에 특화된 거, 그래서 조금 더 파워성 동작이나 스포츠 특화된 동작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고요. 연구에서 말할 때는 일반적인 선형 주기화보다는 효과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형 주기화에서 볼 수 있는 단점들을 보완하려고 블럭 길이를 짧게 하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써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단점들이 있었어요. 여기 마지막에 훈련의 누적 효과와 잔여 효과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진짜 남아있는 거 맞아? 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죠. 우리 신체는 가해진 스트레스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적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해지던 특정한 스트레스가 없으면요, 그때 만들어진 적응도 조금씩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블럭에서는 하나 만들고 다음 하나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안 남아있을 수도 있겠는데? 요 단점을 보완하고자 해서 생긴 게 언듈레이팅 개념입니다. 언듈레이팅은 물결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뭐가 물결치냐? 볼륨과 강도의 변화가 파도처럼 물결치는 게 언듈레이팅 피리오다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주 내에서 트레이닝 세션마다 볼륨과 강도가 물결치듯 바뀌면 그걸 데일리 언듈레이팅 피리오다이제이션 해서 DUP, DUP이라고 하고요. 이게 주간 단위 한 달 내에서 혹은 메조 사이클 내에서 주간 단위로 이 볼륨과 강도가 바뀔 시 Weekly Undulating Periodization 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좋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GAS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거를요, 주기화 전반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언듈레이팅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살짝 얘기해보자면 GAS라는 건 General Adaptation Syndrome, 그러니까 일반적 적응 증후군이라고 해요. 한스 셰일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한 건데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스테이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알람, 경보 단계, 두 번째는 저항, 세 번째는 탈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경보 단계를 보면은 새로운 자극이 들어올 때 초기 쇼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기에 피트니스 레벨의 저하를 얘기를 하고 저항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런 스트레스에 적응을 하고요. 탈진 단계에서는 과도한 자극과 피로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피트니스 레벨이 베이스라인 혹은 그 아래로 내려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통해서 인간이 스트레스에 대해 적응하는구나. 그러면 훈련도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이게 주기화의 기본적인 이론을 이룬다는 거죠. 이걸 언듈레이팅 방식하고 설명을 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응을 하는데 언듈레이팅에서는 짧은 기간 내에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원현상, 그러니까 정체를 상대적으로 덜 겪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는데 GS에 대한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GS에 대한 실험은요, 쥐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가까운, 치사량에 가까운 스트레스를 넣어서 장기나 호르몬 변화를 관찰한 거고요. 그것도 우리가 훈련에 대한 적응을 볼 때 장기 반응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심지어 단기적인 반응을 본 거예요. 훈련 스트레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것과 유사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것 자체로 동일하게 해석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어찌되었건 파동형 주기화로 다시 돌아와서
언듈레이팅이라는 건 이렇다는 거죠.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면 DUP를 구성할 때 뭐 월, 수, 금 훈련한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꼭 우리가 근력 훈련에만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구성 훈련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파동형 주기화에서는요, DUP라고 가정했을 때 근비 대 스트렝스 파워 형태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근스파. 근데 마이클이었나 하여튼간 주르도스라고 DUP만 또 파는 박사가 있거든요. 그분이 했을 때는 근비 대 파워 스트렝스로 갔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주르도스 박사의 글들이나 자료 같은 거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WP에 대한 구성, 주간 단위로 구성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로 웬들로 531이 이런 방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직접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잘 느껴지죠. 다양하게 중량을 때리니까 피로도 조절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겠고요. 긴 시즌 동안 퍼포먼스를 유지하기에 조금 더 좋아서 많은 스포츠 종목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태까지 딱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구분하는 거 좀 무의미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멀리서 보면은 진짜 선형 주기화의 형태를 띠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서로가 다 녹아들어 있어요. 이거에 관해서 헬름스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주기화 모델에 대한 구분은 학자들이 자기 방식의 우수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분한 거에 가깝기 때문에 구분된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통합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 준비한 순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순서지 중요도 순서는 아니에요, 사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만 더 짧게 보자면 이런 주기화 모델도 있습니다. 리버스 피리오다이제이션. 이거는 호주의 이안 킹이라는 아저씨가 만든 건데 지구성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계획이에요.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리니어 주기화 같은 경우에는 높은 볼륨, 낮은 강도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은 볼륨, 높은 강도로 마무리되는데 이건 반대죠.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도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주기화의 역사와 현대 주기화 모델 4가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유익하셨나요? 사실 제가 트레인트로에서 다른 능력 있는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파워리프팅 지도자 6주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나온 내용도 제가 맡은 파트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살짝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 이거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따로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DM 주시면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유튜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